자, 이번 시간은 유통 경로 및 구조로 들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죠. 자, 제 4자리입니다. 자, 유통 경로 및 구조.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유통 경로에 대한 개념, 이거는 한번 연미 우리가 유통 경로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넘기시면은 디귿번에 유통 경로는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 입장에서 유통 경로와의 경로를 갈리는 이러한 수직적 연계를 설계, 관리하는 과정으로서 이때 유통 경로는 제품 가격 촉진과 함께 마케팅 믹스의 구성 요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통 경로에 대한 중요성은 중요합니다. 이건 정도를 체크해 보세요. 자, 이건 이제 배포부시를 하나 해주시고요. 유통 경로의 중요성입니다. 자, 제조업자의 유통 경로에 관한 의사결정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들의 표적시장에 효율적으로 도달시키는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시장 성공에 중요한 우리가 결정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유통 경로는 우리가 마케팅 믹스 요소와는 달리 한 번 결정이 되면 다른 유통 경로에 전환이 용이하지 않는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비탄력적이라는 자체가 가장 여기서 좀 티가 되겠죠. 비탄력적이다. 유통 경로. 그래서 우리가 전환이 용이하지 않는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유통 경로에 대한 길이로 이제 본다면 유통 경로의 길이입니다. 자, 길이를 본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상들의 기능 및 그다음 능률성, 그다음에 기업의 합리적 유통 경로 결정 등은 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고 나아가서 국가 경쟁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참 중요합니다. 생산자, 그다음에 도매상, 소매상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최종 소비자까지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생산자가 직접 우리가 최종 소비자까지 직접 거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가 자, 최종 소비자까지 우리가 중간상이 이제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길이를 갖고 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중간상들의 기능 및 능률성, 기업의 어떤 그 합리적 유통 경로 결정은 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통 경로의 중간상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자체가 이제 중요한데요. 요게 이제 염리 좀 체크를 해주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6페이지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자, 요게 이제 시험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좀 강하게 염리 내용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유통 경로 중간상의 필요성입니다. 36페이지. 양으로 3번에 6번이죠. 유통 경로 중간상의 필요성. 중간상의 필요성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 중간상에 개입되면 그 상품의 가격은 높아지지만 또 이는 중간상이 창출하는 효용에 의해서 상쇄가 된다. 그래서 중간상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 4가지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총 거래수의 최소의 원칙입니다. 총 거래수의 최소의 원칙이다. 자, 거래수를 최소로 하자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통 경로에는 중간상이 없다면 생산자와 소비자 직접 거래하여 하므로 이 거래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중간상이 개입이 하면 거래수가 감소되면서 거래 비용도 감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3명의 생산자와 4명의 소비자가 있는 경우 중간상이 없다면 총 거래수는
3 곱하기 4가 된다는 얘기예요. 12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다면, 자, 하나씩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3, 4, 12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지만, 중간상이 개입되면 총 거래수가 어떻습니까? 그 3개에서 4개만 더하는 형상이 되겠죠. 중간상이 개입이 된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상이 거래가 되면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3개 더하기 4개는 7개 된다. 이게 이제 최근에도 많이 시험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 거래수가 최소의 원칙이 또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거 꼭 염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간상이 없다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거래가 되므로 거래수가 많아지면 중간상이 개입하면 거래수가 이제 감소되면서 거래 비용도 우리 감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염리 따져 보신다면은 우리가 또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염리 보신다면 더 이해가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분업의 원칙입니다. 분업의 원칙. 그래서 제조와 유통 업무를 분담해서 생산자와 중간상이 각자의 업무만을 수행하면 경영 효과에 따른 숙련도 및 노하우의 증진으로 인해서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이로 인해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을 분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상에 수행되는 다양한 기능에도 분업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업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비 우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변동비 우리가 우의 원칙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제조업의 경우는 고정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생산 설비가 우위를 잃기 때문에 시설 규모가 커지고, 또 생산량이 증가될수록 단위 고정비가 하락해서 단위 하락 비용이 이제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일으킨다는 것은 단위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단위 비용이 이제 하락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통업은 이제 제조업에 비해서 변동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정 때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이제 쓰잖아요. 구정 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2주 채용을 하고 이제 밥 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자가 제조와 유통을 통합해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가 오히려 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제조와 유통을 분리해서 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집중입니다. 집중 준비. 저장의 원칙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집중 저장의 원칙이란 중간상이 존재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원활한 소비를 위해서 저장해야 할 제품의 총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매상이 필요로 하는 많은 품목을 도매상에 대량으로 저장함으로써 이 소매상이 저장해야 할 양을 줄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집중 저장의 원칙은 도매상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원리입니다. 도매상 기능이 중요하죠.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에 따를 때 만약 도매상이 없으면 소매상은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저장하고 있어야 하므로 우리가 사회 전체로는 저장량이 증대돼요. 유통의 효율성이 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농산물이 이제 어느 해를 배추가 넘쳐납니다. 강원도 이제 이 감자가 또 풍년을 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상이 수집해서 가지고 있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 부족할 때 푸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집중 준비, 저장에 대한 원칙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이 유통 경로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유통 중간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지금 생산자, 우리가 도매상, 소매상 있다면, 자, 우리가 최종 소비자까지 이루어졌을 때 중간상, 유통 경로의 필요성이죠. 유통 경로의 필요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통 경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집중 준비 저장의 원칙은 이제 도매상의 존재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도매상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시험에 아주 출제 빈도가 높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통 경로가 필요하다는 자체를 나타내는 거가,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인데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우리가 고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집중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표시를 3개 정도 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352로 가시면 34번이 있습니다. 보겠는데요. 다음 중간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어떤 원리에 대한 설명인가. 자, 유통 경로상에 가능한 많은 수의 도매상을 개입시킴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 구성원에 대한 보관되는 상품의 총량을 감소시킨다. 집중 준비 원칙, 도매상 이유를 강조한 게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 준비 원칙은 밑에 해설했듯이 집중 저장의 원칙은 중간상이 존재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원활한 소비를 위해 저장해야 할 제품의 총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소매상이 필요로 하는 많은 물품목을 도매상에 대량으로 저장함으로써 소매상이 저장해야 할 양을 줄여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집중 준비의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따져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출제 빈도가 높다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표 표시 3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또 오른쪽에 37번 37페이지 유통 경로의 유용성도 우리가 하나씩을 따져봐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도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쪽 강의는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것들만 있죠. 강하게 좀 가겠는데요. 자,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그 37페이지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유통 경로의 유용성입니다. 유통 경로의 유용성. 자, 그래서 유통 경로의 이제 이 유통 경로의 효용. 유통 경로의 효용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창출되는 우리 어떤 기능입니다. 경로가 창출되는 효용 및 기능. 이게 중요하다 보는데요. 일단 이제 시간적인 효용이 있죠. 시간적 효용. 자,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 새벽 2시에 나가서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효용입니다.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우리가 있는데 그 중간상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바로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기억이고요. 리을문이 장소적 효용이죠. 장소적 효용은 어디서든지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효용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적 효용. 자, 소유적 효용은 특정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중간상을 도움으로 구매와 동일한 효용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 판매라든지 그 다음에 할부 판매,
그죠? 신용이라든지 할부 판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부 판매는 이제 카드로 이제 할 수가 있죠. 이런 거. 그래서 통해서 소용을 창출해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판매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형태적 효용. 우리가 니을에는 형태적 효용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소용이 좋다. 시장은 소용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량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수량을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수량으로 우리가 분배함으로써 창출되는 우리가 효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박스다. 그죠? 100박스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자, 도매가 10박스를 이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매상 이제 1박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소비자가 한 봉지 이렇게 이제 식으로 점점 형태적 효용을 이제 따진다는 거죠. 대량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우리가 수량은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수량으로 분배함으로써 창출되는 효용이다. 그래서 형태적 효용이다. 이렇게 해서 대량에서 소량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이번에 유통용로의 기능이에요. 자, 여기도 이제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 간혹가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문제 또 보여드리면서 가겠는데요. 3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유통용로의 기능이에요. 유통경로의 기능입니다. 자, 얘는 이제 유통경로는 이제 우리가 제조업자의 판매를 용이하게 해주고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시간, 장소, 소유 효용을 창출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용의 창출을 위해서 중간상은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환 과정의 촉진, 그래서 교환 과정을 보다 단순화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가 보다 많은 거래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제품 구색이 불일치를 반화. 제품 구색에 대한 불일치를 완화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필요한 것 갖춰야 됩니다. 뭐 치약이 있으면 칫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은 소비자와 제조업자의 연결.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제조업자들은 중간상을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잠재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탐색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을은 고객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고객 서비스의 제공. 자, 그래서 유통경로는 제조업자를 대신해서 소비자에게, 그죠? 그래서 제조업자를 대신해서 소비자에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바꿔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유통경로는 소비자를 대신해서 제조업자 이렇게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자들을 대신해서 소비자에게 애프터 서비스 제공과 그 제품의 배달, 설치, 사용 방법의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에 대한 제공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2번 정보의 제공 기능. 그래서 우리가 유통기간 특히 이제 소매업은 유형적인 상품의 판매 기능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 유행 정보를 또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유통경로에 대한 기능이 시간, 장소, 소유, 효용에 대한 창출이 형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통경로에 대한 기능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기출문제보다도 이제 예상 문제를 가지고 따져볼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크기를 이제 크게 봅니다. 크게 봐서 우리가 이제 그 시간, 장소, 소유, 효용의 창출 이렇게 되면서 제조업자와 도매상, 도매업자의 관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도매업자가 소매업자 관계에 대해서 나타나는 또 유통경로의 기능이 있겠고요. 소매업자와 소비자 나타나는 유통경로의 기능이 있다. 근데 보통은 얘와 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게 2014년 우리가 어떻습니까? 1회 때 기출이 됐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제조업자가 도매업자가 제조업자한테 그 거꾸로죠. 이제 소위 말해서 야매 편법으로 푼다면 재고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재고 좀 우리가 주시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런 재고 보관, 제조업자, 도매업자, 재고 보관에 대해서 이제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고, 그죠? 고객 서비스의 대행입니다. 그 다음에 재고주, 그죠? 주는 이제 주문 대행. 그 다음에 재고주 시, 시는 뭐 시장 확대로 볼게요. 그 다음에 시장 확대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정보 수집입니다. 마지막 시장 정보 수집. 그래서 재고중 주시지. 자, 이건 시시인데 이제 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라는 게 지읒이 들어갔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따져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우리가 시장이 소형이 좋다. 소매상과 이제 도매상. 소형이 좋다. 그러면 제품 구색 제공이라는 게 참 중요하겠죠. 요게 이제 비교해서 많이 나옵니다. 제품, 우리가 구색 제공. 요게 이제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쇼핑 편의성 제공. 쇼핑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죠. 그 다음에 금융정보 제공. 금융정보 제공.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제 그 제품 구색입니다. 제품 구색. 제품 구색을 얼마만큼 잘할 것이냐. 요게 이제 가장 키가 되고, 이건 재고 좀 주시지? 라고 해서 요거 두 가지를 좀 묶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38페이지로 가시면, 338로 가시면, 우리가 이제, 이 9번 문제가 있습니다. 338로 가시면. 자, 9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일단은 제가 아까 제조업자와 도매업자 간에 재고 좀 주시지 이렇게 돼 있죠. 재고 보관,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를 대행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주문 대행, 그죠? 들어가 있고, 시장 확대, 시장 정보 수집,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품에 대한 그 구색 제공은 뭐예요? 자, 이거는 소매업자와 그 다음에 이 소비자에 대한 관계의 기능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비교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상, 이 도매상과 소매상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제 놓고 재고 좀 주시지,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구색 제공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중요 파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상황에서는 뭐 지금 중간 점검을 한다면 유통경로의 중간상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지금 보는 유통경로의 이 기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출제 빈도가 또 높은 건 우리가 39페이지 상황에는 좀 중요한 게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유통경로의 기능이 구분입니다. 유통경로 기능의 구분. 자, 그래서 유통경로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유통의 기능을 물적 취득 또는 소유권 이전, 촉진, 그죠? 광고 프로모션 같은 거죠. 그다음에 협상, 금융 제공, 그다음에 위험 부담, 주문, 자본, 판매 대금, 이전 기능 등 우리가 8가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은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서 전방 기능 흐름, 후방 기능 흐름, 양방 기능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출제 빈도가 높은데,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별표 표시를 하나 정도 해 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우리가 생산자, 그 다음에 도매상, 그 다음에 소매상,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소비자, 이렇게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방 기능하고 후방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양방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방 기능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방 기능은 이제 1번에 보시면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의 방향으로 이전되는 물리적 상품과 우리가 소유권 등의 흐름을 말합니다. 상품이나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촉진, 이런 것들 볼 수 있죠. 촉진은 이제 프로모션, 광고 같은 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방 기능 흐름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후방 기능이라는 자체는 거꾸로 하는 거죠. 후방 기능입니다. 자, 후방 기능은 이제 그 주문이나 판매 대금의 결제와 같이 최종 소비자에서 생산 소매상, 그 다음에 도매상, 그 다음에 채사자로부터 흐름이죠. 그래서 이제 판매 대금의 결제죠. 주문 결제를 얘기합니다. 주문 결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방이라는 자체는 양방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네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협상을 하고요. 가격 같은 프라이스, 우리가 가격 같은 것을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뭐 위험 부담, 그죠? 위험 부담, 뭐 보험 같은 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산자가 이제 수박을 이게 어떻습니까? 생산을 했는데 최종 소비자는 새 통을 원한다. 그러면은 수박을 생산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험 부담을 이제 도매상, 소매상이 중간에서 이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위험 부담을.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금융이라는 것은 이제 이 대금에 대한 결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결제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은 이제 결제 자체로 이제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본다면 양방 기능이라는 게 중요하죠. 양방 기능은 이제 위에 양방 기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방향에 동시에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의 방향에 이루어지면서 협상, 그렇죠? 정보를 또 협상하거나 금융,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이라는 게 또 시험지에 나왔었어요. 여기에 한번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기출이 됐었습니다. 기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서 외상으로 또 금융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양방 기능의 흐름.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방 흐름은 물적 소유권 촉진, 생산 상품의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후방 기능은 이제 주문 대금 결제. 양방 기능은 이제 2014년서부터 시험에서 이제
심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여러 가지 양방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라는 건 그럽니다. 우리가 그 애플 같은 거는 정보를 이제 소비자들이 더 먼저 알고 있죠. 우리 애플에 대한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생산자와 소비자의 방향으로 동시에 소비자부터 생산자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흐름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양방 흐름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까지가 제 4강 이 내용입니다.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한 번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5강에 들어가기 전에 상황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일단은 여기 제일 중요했던 것이 뭐 유통 경로의 중요성은 36페이지 한 정도 보시고요. 그래서 유통 경로의 중간상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총 거래수 최소의 원칙, 분업의 원칙, 변동비 우위의 원칙, 집중 준비 저장의 원칙 네 가지가 오지선다에서 하나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 유통 경로의 효용도 뭐 시간적 효용, 장소적, 소유적 효용, 형태적 효용은 나눠주셔야 돼요. 나눠주시고 유통 경로의 기능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특히 고객 서비스에 대한 제공은 유통 경로는 제조업자를 대신해서 소비자에게 애프터 서비스의 제공과 제품의 배달, 설치, 사용 방법의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래서 바꿔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39페이지 가시면 중요한 게 제조업자와 도매상이 재고 좀 주시지. 그래서 우리가 얻었습니까? 재고 보관, 그 다음에 재고, 고객 서비스 대행, 주문 대행, 그 다음에 주시, 시장 확대, 지는 이제 시장인데 앞자가 우리가 정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지읒, 그죠? 주시, 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품 구색 제공은 뭐예요? 시장의 소용이 좋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구색 제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소매업자와 소비자의 기능이다. 그 다음에 전방 기능의 흐름이라는 자체는 밑에 유통경로의 기능의 구분이 상품 소유권 촉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까지 전방 기능이 흐르고 후방 기능은 주문이나 판매 대금의 결제와 같이 최종 소매상, 도매상, 생산자부터 흐르는 거고 양방 기능은 생산자부터 소비자 방향으로 동시에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흐름, 협상, 금융, 위험 부담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 정보 이렇게 해서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5강은 다음 시간에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